안녕하세요. 연료체 유동에서 노CFD 플리스팀 조영주, 이준민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주제는 차량 후륜을 고려한 자전거와 차량 간 측면 안전거리 명시 필요성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오른쪽 끝 차선을 차량과 공유하여 주행하되 차선의 2분의 1 지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차선을 공유하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9조 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단순 충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빠르게 달리는 큰 차량과 자전거 사이의 측면 거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측후면에 발생하는 저기압으로 인해 강하게 부는 바람과 압력으로 자전거가 버스 쪽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균형을 잃어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즉 도로교통법을 어기지 않고 충돌하지 않을 만큼만의 거리를 두게 될 경우 자전거 이용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비단 자전거 이용자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0년 현재 전동보드, 세그웨이, 정동 킥보드 등 다양한 종류의 퍼스널 모빌리티들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들 또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자동차와 차도를 공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앞서 제시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운전자들에게 자전거와의 직접적인 충돌 사고뿐만 아니라 후류로 인한 위험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측면 안전거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도로교통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 연구는 오픈폼을 이용한 유동 해석을 통해 대형 버스의 측후면 유동장을 가시화하고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해석함으로써 대형 차량 주변의 자전거 운전자에게 작용하는 힘과 차량으로 인한 유동의 변화를 제시하여 충돌을 피하는 것 이상의 측면 안전거리가 필요함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탐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CFD 해석에 사용할 무료 버스 STL을 준비하였고 상용 대형 버스인 현대자동차 유니버스 재원 정보를 참고하여 실제 크기에 가깝도록 전폭, 전장, 전고를 리스케일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속도, 바람, 방향 등을 설정할 차례입니다. 측풍 각도에 따른 차량 주변 유동에 관한 선행 논문을 통해 측풍이 불 때 버스의 측후면 후류가 주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일정한 각도와 속도로 부는 측풍을 설정하였습니다. 저희는 9m/s의 바람을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맥시멈 풍속이라고 설정했습니다. 이는 바람이 자전거 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논문을 참고하였으며 9m/s의 바람이 역풍으로 부는 날 자전거를 탄다면 효율이 50% 정도 감소하는 수준입니다. 버스의 속도는 대형 버스의 최고 제한 속력인 100km/h로 설정하였습니다. 바람의 방향은 버스의 속도와 바람의 속도를 벡터합하였을 때 벨로시티 벡터 앵글이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메쉬를 생성할 차례입니다. 블란 메쉬 딕트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베이스 메쉬를 생성하였습니다. 버스의 측풍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논문을 참고하여 차량 길이의 16배, 차량 너비의 38배, 차량 높이의 8배가 되도록 베이스 메쉬를 생성하였습니다. 메쉬 내 차량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버스에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버스는 X 인렛과 Z 인렛 쪽으로 치우치게 위치시켰습니다. 이는 측풍과 차량의 주행 방향을 고려하여 차량의 우측 뒤편에 생기는 후류를 중점적으로 보기 위함이며 유동이 흐르는 방향, 즉 X 아웃렛과 Z 아웃렛 방향으로 충분한 크기의 메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스냅피X 메쉬를 통해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영역에 리파인먼트 박스를 만들어 조밀한 격자를 생성하였습니다. 버스 주변의 넓은 영역을 레벨 1의 격자를 생성하였으며 버스와 좀 더 가까운 영역을 레벨 2의 조금 더 세밀한 격자로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에 좁고 긴 모양의 가장 조밀한 레벨 3 격자를 생성하였습니다. 평판 위에서 난류를 만드는 임계 레이놀즈 수는 대략 10의 5승에서 10의 6승입니다. 차량의 주행 속도와 공기의 물성치를 통해 구한 이번 케이스의 레이놀즈 수는 약 2.16681 곱하기 10의 7승으로 난류 유동에 해당합니다. 차량이 주행을 시작한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차량 주변으로 스테디한 유동장이 생성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스테디 스테이트, 터뷸런트 플로우를 랜스 모델로 해석하는 심플 폼 솔버를 사용하였고 그 중에서도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유체의 해석에 적합한 K 입실론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운더리 컨디션, 바운더리 타입입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고려해 두 면의 인렛과 두 면의 아웃렛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각각 X 인렛, Z 인렛, X 아웃렛, Z 아웃렛으로 칭하겠습니다. 내 페이스의 타입은 패치입니다. 유체의 유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탑 페이스는 메쉬의 높이가 충분히 높다는 가정하에 슬립 월로 설정하였고 레퍼런스 프레임을 버스로 설정하였기에 버스의 표면은 픽스드 월로 설정하였습니다. 바닥은 버스의 주행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무빙 월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니셜 컨디션입니다. 일정한 속도의 바람이 분다고 가정하여 픽스드 벨로시티와 제로 그레디언트 프레셔를 적용하였습니다. 아웃렛에서는 메쉬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는 가정하에 픽스드 제로 프레셔와
제로 그레디언트 벨로시티를 적용하였습니다. 메쉬가 충분히 크다는 가정대로라면 인렛과 아웃렛에서의 모든 조건이 같아야겠지만 미분 방정식이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쪽에서는 드리클레 경계 조건을 부여하고 다른 쪽에서는 노이만 경계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탑은 슬립 조건, 무빙 월 타입인 버텀은 제로 그레디언트 프레셔, 속도는 버스 이동이 역방향 속도로 설정하였습니다. 레퍼런스 프레임인 버스는 픽스드 월 타입으로 유니폼 제로 벨로시티와 제로 그레디언트 프레셔가 적용되었습니다. 측정을 하지 않는 이상 K와 입실론 값을 정확히 알기란 어려우므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인렛에 적절한 값을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입실론의 경우 벽면에서 월 펑션을 사용하였고 K는 벽면에서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매우 작은 값을 넣었습니다. K와 입실론 모두 아웃렛에서는 노이만 경계 조건에 따라 제로 그레디언트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석된 결과에 대한 파라폼을 통한 가시화입니다. 버스 주변의 속도 컨투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버스 주변의 압력 컨투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 속도와 압력이 자전거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의 무게 중심이 위치한 높이인 지면으로부터 1m 높이의 평면을 중심으로 해석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석에 사용된 자전거 모델은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사용한 표준 규격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면으로부터 1m 높이에 형성된 벨로시티 컨트롤입니다. 레퍼런스 프레임을 버스로 설정하여 버스가 정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레퍼런스 프레임을 지면으로 보고 버스가 X 인렛 방향으로 100km/h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이동이 형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높이에 형성된 프레셔 컨트롤입니다. 측풍을 맞는 정면 부분에는 붉은색으로 고기압이, 측풍을 맞는 반대편에는 푸른색의 저기압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력은 대기압을 0으로 상정한 게이지 압력이며 단위는 파스칼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압보다 높은 영역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색상 표시 영역을 마이너스 200에서 0으로 설정하고 해당 구간에 10파스칼 구간마다 등압선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 등압선 위에 속도 컨트롤을 함께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압력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공기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버스가 자전거를 추월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속도, 압력장을 유지하는 버스가 시속 100km/h 혹은 27.7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가 15km/h 혹은 4.1m/s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정지된 자전거 옆을 버스가 24.6m/s로 추월하거나 정지된 버스 옆을 자전거가 앞에서 뒤로 움직이며 지나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버스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높은 속력의 바람과 큰 압력 차에 의해 자전거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등압선의 간격이 좁은 구간은 압력 구배가 큰 구간이므로 그만큼 자전거가 큰 힘을 받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가 붉은색 속도 컨트롤에 가까운 구간을 지날수록 센 바람을 맞게 됩니다. 다음은 버스와 자전거의 측면 거리에 따라 자전거가 순간적으로 받는 사이드 포스의 크기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샘플 딕트를 통해 1m 높이에서 버스와의 측면 거리가 10cm, 20cm, 30cm, 10cm 간격으로 250cm까지 구간의 압력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받는 사이드 포스의 크기는 자전거 이용자의 좌우에 가해지는 압력 차이와 자전거 이용자의 측면 면적의 곱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측면 면적은 앞서 제시한 모델로부터 삼각형의 넓이인 1.33제곱미터로 설정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받는 좌우 압력은 무게중심 높이에서 좌우측에서 받는 압력값을 각각 면에 작용하는 평균 압력으로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구간에서 버스 측면으로부터의 거리와 그에 따른 자전거 이용자가 받는 힘의 크기를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측면 거리가 10cm일 때는 최대 300N이 넘는 힘을 받으며 측면 거리가 40cm까지는 최대 200N가량, 측면 거리 100cm까지는 최대 100N가량의 힘을 받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버스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다 급격하게 버스 쪽으로 힘이 가해지고 다시 급격히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스의 속력이 27m/s 힘을 고려하면 이러한 힘이 플럭슈에이션이 일어나는 5m 정도의 구간은 약 0.2초 만에 자전거 이용자에게 가해집니다. 이는 차량 운전자가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반사 시간이 약 1초인 것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혼란스러운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충돌이 아니더라도 대형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류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를 휘청거리게 만들어 사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1륜차의 경우 차체가 기우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야 균형을 바로잡는 특징을 갖는데 후류로 인해 중심이 차도 쪽으로 기우는 순간 다시 원래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핸들을 더욱 차도 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과 자전거의 충돌 위험을 증가시켜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함은 물론 자전거에 강한 힘이 작용하는 순간 자전거 이용자는 이미 자전거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 이외에도 따릉이, 싱싱이 등의 이동수단 공유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와 차량 간 교통사고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CFD 유동 해석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와 차량 간의 사고는 단순히 충돌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가볍고 위험에 보다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는 차량의 후류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는 그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만을 언급할 뿐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 증가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후류의 영향까지 고려한 측면 안전거리 유지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 꼭 필요함을 강조하며 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CFD 플리즈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